우리는 트럼프를 그냥 장사꾼, 뭐 부동산 업자, 뭐 이런 걸로만 인식해 왔잖아요.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 원래는 예전에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뭐 아웃사이더였다가 그렇죠. 공화당의 후보가 되는 과정도 그렇고 정말 트럼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좀 이 착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보는 모습이 막 소리 지르고 뭐 거짓말하고 뭐 이런 모습만 막 보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편견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그런 편견이 한국에 분명히 엄존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그것은 이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되는 말을 많이 해서 그렇죠. 네, 그죠? 네, 심지어 맞아요. 이제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일방적으로 싱가포르 그때 김정은과 회담 이후에 전격적으로 기자회견 하다가 중단시켜 버리고 맞습니다. 뭐 돈만 많이 드는 워게임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이 심지어 전략 자산 뭐 B1, B2 폭격기 또는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돈 한국이 내라. 뭐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든가 우리가 또 싫어하는 한국 특히 보수층에서 김정은과 그 회담을 그냥 직접 단판 비슷한 회담을 3번이나 하니까 저희 한국 사람들은 사실 좀 늘 조마조마 그죠? 그렇죠. 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사실 일단 먼저 한국에 대한 입장을 본다면은 그 2017년 가을인가에 한국을 방문해서 국회에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얼마나 그 내용을 보십시오. 지금 뭐 동영상에도 다 있는데 진짜 지극히 그 북한의 정체성, 북한의 어떤 위협, 반문명적, 반인륜적, 반역사적인 그런 반민주주의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먼저 이 북한과 어떤 야합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공산화할 수도 있다. 뭐 그것은 진짜 우리 보수층 우파 분들에게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트럼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저는 2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상당히 애국자입니다. 네. 미국의 진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가장 중시하는 미국의 애국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분이 이제 사실 1946년 6월생인데 원래 78세가 넘었는데 그 부는 자기의 재산이나 이런 것은 모두 사실은 30대 중후반에 다 이루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이때 이제 그 거래의 기술, The Art of Deal 이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내면서부터는 책을 꽤 많이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포토북까지 하면 20권째를 냈고요. 지금까지 2015년 그러니까 69세에 크리플드 아메리카 그러니까 이 불구 절름발이가 된 미국 이 책을 낼 때까지 19권을 냈습니다. 69세. 예. 60세부터 69세까지 10권을 냈습니다. 그 다 자기가 쓴 건가요? 뭐 상당 부분은 이제 직접 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구술을 많이 했죠. 구술을. 예. 그 구술은 사실은 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세계적인 독일의 문호도 구술로 그렇게 많이 책을 썼습니다. 예. 괴테도 뭐 한 5, 60권 정도 썼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애국자이면서 동시에 상당히 어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그죠? 워튼 스쿨을 졸업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번째는 상당한 전략가입니다. 전략가다. 네. 네. 트럼프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뉴욕 밀리터리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다녔습니다.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거기가 뭡니까? 문자 그대로 군사학교입니다. 맞아요. 그 제복을 계속 입고서 5년 내내. 그때부터 이제 이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이라든가 그 손자병법을 의무적인 필수 과목으로 들었던 겁니다. 근데 들으면서 그것을 그냥 마지못해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써먹은 거죠. 실제 적용했단 말이죠. 손자병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남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기만, 영어로 deceit, 그죠? 기만입니다. 사기술입니다. 뭐 이게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비열한 사기가 아니고 진짜 전략적인, 전술적인 남을 속이는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 의도를 절대 드러내지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한국의 그 특히 지도층 또는 엘리트들은 그 트럼프의 막말이라든가 트럼프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말 바꾸는 거 이걸 상당히 싫어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도자에 대한 너무나 조선시대적인 관념 또는 교과서적인 그것만 고집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트럼프처럼 진짜 이 왔다 갔다 자기 의도를 절대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협상도 하고 대처를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송 교수님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의문점들이 있어요. 정말 트럼프는 똑똑할까?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미국의 역사와 유래가 있는 공화당을 다 장악을 하고 그렇죠. 그 공화당에 있는 정말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꼼짝을 못할까. 그렇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현실인가라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가 이 공화당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트럼프가 책도 많이 읽고 또 이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사고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 보는데 저는 놀랍던 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을 장악하는 것처럼 이 트럼프도 보면 정말 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당인데 어떻게 저 당을 저렇게 꼼짝 못하게 하죠? 참 그것도 대단한 이 미국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 그만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 진짜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지금 대통령 민주당 대표는 그나마 경기도 지사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2015년에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시의원, 구의원 뭐 이런 거조차 한 적이 없어요. 정치 경력 자체가 일천한 TV 토론 사회자만 했죠, 그죠? 그렇죠. 전혀 없었죠. 전혀 그런 경험조차 없었던 사람인데 이 한 것은 저는 그 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그 계속 꾸준한 독서와 사색과 또 명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에 대한 자기 나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을 무려 3권을 미국의 정치, 미국의 사회 또는 세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책을 3권 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2000년에 낸 The America We Deserve 그런 책이고 두 번째가 2011년에 낸 The Time to Get Tough 거칠어져야 할 때다. How to Make America Number One Again 그런 책이고 세 번째가 2015년에 낸 Crippled America입니다. 이것은 모두 자기가 왜 정치를 할 것인지 정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미국을 바꾸고 또 세계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상 출사표 또는 자기의 정치 공약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만한 이 3권의 책을 내면서까지 그것도 거의 15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미국의 현재와 미래, 과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대통령의 정치인 후보는 정치인은 사실은 거의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제가 가지는 의문은 그러면 트럼프가 이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 현재 미국이 매우 약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미국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맨 처음 트럼프가 주장한 것은 1987년에 자기가 93,000달러인가를 내가지고 그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보스턴 글로브의 그 에드버토리얼 그러니까 의견형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거기에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처럼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항공모함도 보내고 공짜로 주일 미군을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비용을 더 이상 거기에 외국을 지출할 게 아니라 그 돈을 그 미국에 못 사는 사람들, 진짜 집 없는 사람들, 홈리스 또는 그 진짜 소득이 없는 사람들, 일자리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있는데 현재 미국은 그 이른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세계를 위한 경찰관으로서 세계의 어떤 자비로운 그 모든 분쟁 문제 해결하고 개입하고 또 툭하면 미군을 보내고 이런 미국이 사실은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점점점 빚더미의 나라가 되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생각을 트럼프는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2017년 1월 20일 날 취임할 때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지금 쇠락하고 있다. 계속 그런 얘기하고 지금에도 엊그저께 그 TV 토론에서 미국의 어떤 그 뭐랄까 몰락 가능성 이런 거를 많이 제시를 했는데요.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미국의 이제 국가 부채, 내셔널 데트가 최근에는 그 최근 3, 4년 전부터는 100일 또는 120일에 1조 달러씩 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26일인가에 35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 1조 달러 하면은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총 GDP가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그럼 1년 사이에 그 미국의 그 적자가 재정 적자 국가 부채가 3조 달러 내지 4조 달러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GDP의 2배 정도가 계속 빚으로 생성된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내 부담하는 이자가 미국이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8,800억 달러인데 이것은 미국의 국방비 총 국방비가 8,500억 내 600달러인데 그보다 더 많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현종 대표님 잘 아시지만 미국의 국방비가 얼마나 됩니까? 중국, 러시아, 뭐 터키, 우리나라, 러시아 뭐 이 다 합친 2위부터 6위까지 5개 나라 합친 것보다 국방비가 미국이 한 나라가 더 많은 거 같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미국 현재의 그 MBC 방송이라든가 갤럽 이런 데 조사를 보면은 미국이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60 내지 70%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인기를 모으고 또 정치인으로서 이 기적적으로 이 공화당을 자기 수중으로 장악을 하고 또 3번 연속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자기 어떤 강한 신념과 미국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것이 철학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어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폴 라이언이라든가 미치 맥코넬이라든가 이런 공화당의 거물들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조지 W 부시라든가 딕 체니 이런 공화당의 진짜 토종, 그렇죠. 토주대감들이죠. 귀족 같은 네. 토주대감들도 다 나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등을 돌려가지고 지지하지 네, 않는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까지 네. 했습니다만은 진짜 바깥에서 굴러온 평민 도널드 트럼프가 귀족 조지 W 부시와 딕 체니, 그 미치 맥코넬 폴 라이언 다 쫓아낸 겁니다. 아, 대단한 거죠. 이야.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하원 의장도 완전히 다 새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자기 수화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 나름의 자기의 철학과 세계관, 의지, 그 자기를 미국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게 있고 있다. 또 그걸 바탕으로 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 실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단적으로 트럼프가 재임한 4년 동안에 미국의 물가 그 상승률이 1.9%에 불과했습니다. 아, 근데 계속 TV 토론에서 그 이야기를 강조하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바이든 3년 동안은 얼마였느냐? 5.7%. 거의 뭐 3배가 된 겁니다. 예. 사실은 우리 뭐 김 대표님도 미국 여행 가시거나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계시는 교포분들 많이 느끼겠습니다만 현재 미국의 생활 물가 뭐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미국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데 대한 미국 기층민들의 미국의 귀족들 엘리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오면은 자기의 어떤 기존에 누리고 있던 이스태블리시먼트 또는 베스티드 인터레스트 이것이 흔들리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지만은 신뢰가 아니라 두려워하죠. 이른바 워싱턴 귀족들 그래서 트럼프의 구호가 그러지 않습니까? Drain the Washington Swamp. 워싱턴의 늪을 물갈이 해라. 완전히 빼버려라.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 기존에 했던 게 이제 PC주의라고 그래서 뭐 올바른 뭐 어떤 그런 걸 추진하면서 실제로 이민도 받아들이고 세계의 어떤 경찰 역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결국은 국내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고 최근에 이제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 들어보면 샌프란시스코가 진짜 이렇게 막 그 길거리에 뭐 사람들이 펜타닐 중독자들이 걸려 있고 뭐 상가가 문 닫고 이런 모습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분이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 현재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현실의 문제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아마 트럼프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저렇게 지지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사실 뭐 해리스도 일단의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출신의 민주당의 그든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민주당에서 지명한 검사 판사들은 상당히 범죄라든가 마약에 대해서 아주 관용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블랙 메털스 그 무브먼트 그죠 BLM 그 활동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많이 거의 구속도 안 하고 다 풀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얼마 이상은 또 뭐 절도해도 뭐 별 처벌 다 그게 지금 만든 게 해리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예. 그렇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이 이른바 문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그 동성애라든가 그 성전환 이른바 LGBTQ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이 민주당 측에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관대하게 버렸죠. 그렇죠. 그 뉴욕에서는 젠더 플루이드란 말이 돌고 있습니다. 젠더가 자기 태어날 때가 남자 여자여도 상관없이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나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여자 화장실에 가도 되고 여자 목욕탕에 가도 되고 그 젠더의 종류가 무려 31개가 넘는다는 말이 31개가요. 네. 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원래 기독교 국가로서 그 어떤 뭐 성경을 읽는 데 대한 그게 대한 그것도 없고 자유롭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왜냐? 종교에 대해서 특정 종교를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학교에서 아마 그런 교육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른바 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를 주장하는 이른바 워키즘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신봉하는 특히 민주당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이 기독교 분들 너무나 그 미국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죠. 가족이 해치되고 기독교 정신이 사라져버리는 미국. 그리고 흑인과 라티노와 또 아시안 이런 소수 민족이 우대받고 백인은 영 뒷전에 밀려가는 그죠. 그런 사회가 된다는 주류 얘기군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어서 그 러스트벨트 쇠락한 공업지대의 그 백인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 미국 사회를 이끌어온 그 백인 기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진짜 기독교 신자들 또 그리고 백인들 자체는 매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겉으로는 멀쩡할지 몰라도 이것은 병들어가고 있는 미국이다. 네. 그래서 트럼프의 생각에 대해서 매우 동조하고 그 헌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Make America Pray Again, Pray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겐이었는데 플레이어겐이군요. 예, 다시 기도하는 미국이 되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동안 이게 접할 수 없었던 좀 우리 언론이나 미국의 어떤 주류 언론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게 아마 이제 트럼프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트럼프에 가지고 있던 좀 편견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아마 작용을 해서 그렇게 보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